뭐 현재로서는 법원에서 이게 다툼이 되고 정리가 될 거라서 이 해석이 다 맞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아직 법원 판단이 다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 삼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대법원 판결하고 이 해설하고 다를 수 있다는 거죠. 향후에 다를 수도 있죠. 네. 왜냐면 국토부 네 생각이고. 좋아요. 신바람 나는 부동산 방송 신가람 중계 방송. 안녕하세요. 신박한 부동산 법률 정보. 오늘 또 뵙겠습니다. 옆에는 법무법인 도담의 대표 변호사 김남주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보다 좀 더 재밌는 입담 기대하겠습니다. 34번째? 네. 오늘은 좀 올라갔나요? 29번째까지 한번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뭘까요? 핫한 주제죠. 네.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갱신 요구권. 나가야 되냐? 더 살아야 되냐? 오늘 국토부 해석에 대한 거 나온 지 좀 됐죠, 그래도. 그렇죠. 작년 법 개정되면서 혼란스러울까봐 이제 안내를 위해서 설명을 한 건데 현재로서는 법원에서 이게 다툼이 되고 정리가 될 거라서 이 해석이 다 맞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아직 법원 판단이 다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 삼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대법원 판결하고 이 해설하고 다를 수 있다는 거죠. 향후에 다를 수도 있죠. 네. 왜냐면 국토부 네 생각이고 할 수 있죠. 법원이. 실제로 1심이 지금 네. 국토부 해설하고 다른 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뭐 그게 다른 건지는 사실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국토부는 되게 사안을 간단하게 해서 결론을 내린 거고 지금 법원의 실제 사례는 굉장히 다양한 거기에 사실관계들이 있잖아요. 그것만 보고서 국토부 얘기가 법원에서 깨졌다 이렇게 단정짓기는 좀 어렵죠. 네. 고려해야 될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그 1심 판결이 계속 유지될 거다. 뭐 2심, 3심 가서 아니면 다른 사건에서 똑같이 유지될 거다. 그런 보장도 없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 뭐 국토부 해석이 법원에서 깨졌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네. 그러면은 한번 그 해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한번 물어봐 주시면 네네네. 제가 답을드릴게요. 계약 갱신 요구권의 행사는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계약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 그 사이 법이 또 바뀌었어요. 이게 6개월부터 2개월까지로 네. 바뀌었는데 그럼 지금 갱신 요구를 하시는 분들은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냐 혼란이 네.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2020년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개정 시행이 됐는데 어느 임대차에 적용되냐면 이 법 시행 이후에 처음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거나 아니면 갱신됐거나 그런 임대차 계약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12월 뭐 30일 날 임대차 계약을 처음 체결한 분 같은 경우에는 2022년 12월에 가서 임대차 기간이 끝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2022년 6월부터 그 다음에 2달 전인 10월까지 네네. 갱신권을 행사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근데 그 전에 임대차 갱신하시는 분들은 네네. 1개월 전까지 하면 되는 해야 거예요. 되고. 네. 네네. 네. 여기서 좀 디테일한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하루 차이로 법 적용이 되고 안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12월 1일이 네. 계약 종료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2달로 적용이 되는 사례라고 쳤을 때 네. 그러면 12월 1일이니까 11월 1일, 10월 1일 날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네. 9월 30일까지 해야 적용이 되는지. 9월 30일까지 해야 되죠. 그렇죠. 이게 네. 초일 불산입. 산입. 네. 네. 첫날은 세지 않는다. 네. 네. 이 부분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혹시나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편법 얘기도 있는데 딱 그날에 뭔가를 서로 얘기하거나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마지막 날. 네. 미리미리 하는 게 좋죠. 네. 임차인에게는 총 몇 회의 계약 갱신 요구권이 부여되나요? 네. 한 번이죠. 그렇죠. 이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한 또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때 한 번의 기준이 많이 궁금해하세요. 한 번의 기준이 그러니까 네. 이제 묵시적 갱신된 경우에는 또는 합의로 갱신하기로 한 경우에는 네, 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게 아니니까 네네, 횟수에 카운팅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당신 이미 4년 살았으니까 갱신 요구권 행사할 수 없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갱신 요구권을 행사했냐 안 했냐를 기준으로 명확히.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음, 근데 해석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저 더 살을게요. 뭐 그러봅시다. 라고 했어요. 이게 그러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거냐 아니냐. 근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나는 계약을 그냥 합의 연장해 준 게 아니고 나 더 살을게요 라는 얘기는 갱신 요구권 행사한 의사가 거기 들어있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거고요. 네, 그렇죠. 법원도 그렇게 볼 가능성이 높아요. 예, 나 그냥 더 살게요 라고 해가지고 임대인이 아니 그러세요 라고 하는 경우는 이 법이 없었으면 없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적 권리를 행사한 게 이 세입자의 의사에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불안하시면 차라리 음. 계약서를 쓰실 때 임차인분께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기존 계약에서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는 계약이라고 차라리 명시를 하셔서 계약을 하시면 서로 나중에 분쟁이 없겠죠. 예, 예. 그런 거는 서로 명시하면 가장 좋죠. 네네. 예, 오해에서 항상 분쟁이 발생하니까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사전에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을 한 경우 유효한가요? 네, 이 경우도 이게 인정이 될까요? 안 되죠. 왜냐하면 네. 이 갱신 요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 권리를 준 건데 이 권리를 불리하게 하는 약정은 또 그 법에 따라서 무효로 해놨어요. 이걸 이제 강행 규정이라고 하는데 네. 강행 규정으로 해놨거든요. 포기할 수 없도록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포기할 수 없고 무효가 돼버리게 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약정은 둘이 뭐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었어도 무효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완전히 유효하지 않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뭐 계속 입장을 바꾸는 임차인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건 다른 법리인데 신뢰를 부여하고 그 신뢰를 깨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페널티를 부여하거나 아니 그런 거는 또 가능하죠. 우리가 이제 좀 법률 용어로 쓰면 금반언이라고 앞에 했던 말에 반대로 행동하지 말아라. 좀 어려워지네요. 그런 약속을 지켜라 이 얘기죠. 그렇죠. 네. 약속을 지켜라는데 또 이런 질문이 있어요.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 집주인은 집을 팔기 위해서 세입자분한테 이제 물어봤죠. 그리고 6개월부터는 이제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행사할 생각이 있으시냐? 나는 실거주를 할 분한테 집을 팔려고 한다. 그때 저는 이사를 원래 갈 생각이었습니다. 파세요라고 해서 확인을 받고 계약서를 쓰겠죠. 계약서 썼고 심지어 중도금을 이제 한 2개월 후에 쳤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아직 법적으로는 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갑자기 세입자분이 저는 계속 살겠습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현재 주인한테 지금 현재 세입자가 갱신 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갱신이 얘기를 하는 순간 갱신이 된 거고 그리고 갱신이 된 상태에서 이분이 등기를 칠 거기 때문에 그분은 세입자를 내보내지 못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최근에 나온 하급심 네. 판례 판결이 1심 판례. 네, 그런 취지예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조금 변화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1심 판결이 나왔으니까 그 네네. 1심 판결은 과거에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정이 있어도 그거는 네. 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유효하지 않은 거죠. 다시 법에 번복할 수 있는, 있다. 법에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에 갱신 요구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네. 갱신 요구권 행사할 당시의 소유자가 실거주 의사가 없으면 네네. 거부할 수 없다는 거죠. 음. 네, 그래서 그때 갱신이 이미 됐다. 음. 그 뒤에 소유권이 변경돼 가지고 네네. 새로운 소유자가 나 갱신 거절할게요
그 상태에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은 예. 이것도 좀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법 개정 초기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관심거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설명할 게 너무 길어서 법이 또 여러 가지가 많이 대항력도 설명해 드려야 되고 해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다뤄주시죠. 네네네. 네.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시 임차인은 무조건 2년을 거주해야 되나요? 임차인은 언제라도 해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해지하면 바로 그때 해지되는 게 아니고 해지 통보하고 3개월 후에 해지가 되는 거죠. 그건 묵시적 갱신에도 똑같아요. 똑같고 예. 2년 동안 임차인은 강제로 나갈 필요는 없지만 나가고 싶을 땐 3개월 전에 얘기를 하고 나갈 수 있다. 네. 임대차 계약을 최초에 체결할 때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했는데 1년 이상 거주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에 1년짜리 계약을 했으면 네. 법에 따라서 그건 1년이라고 써 있어도 네. 2년짜리가 계약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2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갱신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종이에 써 있는 거 계약서에는 1년이라고 써 있긴 하지만 네. 해석은 2년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법에 따라서 그냥 2년이 되는 겁니다. 네, 자동으로. 예. 그런데 만약에 그럼 1년 후에 세입자가 나가고 싶어요. 정확히 계약서대로. 그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아, 그러면 이것도 어쨌든 임차인한테 유리한 거네요. 네. 그 2년으로 본다라는 조항은 임차인이 1년 원래 계약서에 쓴 대로 1년을 주장하면 1년인 거고 네.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하면 2년으로 보는 거고 네. 그렇지만 임대인은 임차인의 의견을 따라야 되는 거고. 네. 네. 그러니까 임대차 보호법은 법 제목에 써 있는 것처럼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죠. 네네. 이게 언제 만들어졌냐면 언제 만들어졌을까요?